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원 규모의 코인을 보유했었다가 지난해 3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기 직전 전량 인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의무가 없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해명 태도가 뻔뻔하다면서 구매 자금 출처부터 어떻게 그동안 했는지 자세히 밝히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다정회는 사흘 동안 쉬었지만요. 정치권은 사흘 동안 뜨겁게 달군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 2월 4일에 위믹스라는 코인, 즉 가상자산을 60억 원어치를 보유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김 의원은 이 코인을 같은 해 3월 초 전량 이출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3월 25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라고 하는 이 트래블 룰이 도입되기 직전이라서 더 논란이 일었는데요. 1,000만 원 이상 뭉칫돈이 움직일 경우에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걸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FIU는 이걸 이상거래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보고에 따라 코인 거래 과정을 분석한 FIU는 김 의원의 투자를 이상거래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만 이 수사기관의 영장은 기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은 FIU에 보고가 됐다면 수사기관도 문제 없다는 걸 잘 알 거라면서 이 모든 실명으로 거래를 했고 모든 거래 내용이 이렇게 투명하게 추적하고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식을 판 돈으로 2016년부터 코인에 투자를 해왔고 이체 내역도 다 남아있다라는 게 김 의원의 해명인데요.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큰 건 김 의원의 평소 이미지 때문이죠. 김 의원은 구멍난 운동화를 이렇게 신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원금을 보내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평소에 검소한 혹은 짠돌이 이미지로 좀 널리 알려졌는데 60억 코인 가상자산 보유자라니 이거 서민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인 겁니다.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다 라면 먹는 거예요. 라면이요? 네네. 근데 라면을 뭐 매일 먹을 순 없잖아요. 매일 라면만 먹어요. 아, 참. 아, 진짜요? 네. 라면하고 만두하고. 이 가방은 뭐야? 늘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뭐 되게 비싼 거야? 저 연두색 저거는 뭐예요? 많이 궁금하시죠? 이거 노끈이에요. 노끈은 입고 났어? 물려받은 거예요 혹시? 아니요 무슨. 유품 수지도 아니죠? 저희 노끈은 떨어져가지고 그랬나 이거? 네 떨어져가지고 고기가 떨어져가지고. 네, 김 의원은 오늘 이 서민 코스프레 억울하다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이냐라면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간 쓰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서 24만 킬로미터를 탔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생각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행보죠.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화폐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수십억 코인을 보유한 당사자가 본인의 세금 부과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몇십억 이르는 코인을 보유하고 그걸 밝히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게 되는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 논란도 불가피하다. 네, 반론도 있습니다. 관련 이 소득세법인데요. 이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법안이고 법안 발의를 할 당시에는 이 가상화폐가 폭락을 하면서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자 이런 여론이 높았던 때라는 겁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많은 당시 MZ세대 표심 잡기의 일환이었다는 건데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이해충돌 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히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소득세 이거 유예는 모든 여야가 합의해서 했던 법안 아닙니까? 네,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김 의원은 당시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런데 1년 뒤인 지난해 12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본인 관련 법안에 이 찬성표로 의결권을 행사한 셈입니다.
코인을 판 시점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초 대선 때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80만 개 코인을 인출했다면 이를 매도하였는지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면 청렴도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청년 정치인 호소인은 대답할 도덕적 정치적 의무가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은 그 코인 다른 코인에 다시 투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상자산을 현금화해서 대선 자금으로 썼다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선을 440만 원 갖고 치렀다는 말이냐라면서요. 당시 이 ATM기에서 지난해 1월에서 3월 사이에 출금한 내역 440만 원뿐이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얼마를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또 출금을 하지 않고 보유한 현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가상자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문제지만요. 무슨 돈으로 코인에 투자했느냐 이 부분도 논란이죠. 김 의원이 코인을 보유했다는 때는 지난해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이때 60억 원을 보유했다는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위믹스가 고점을 찍은 후 1, 2개월 뒤인 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202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인데 언제 얼마의 코인을 샀으며 무슨 돈으로 샀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다정의 직전에 주식을 매도한 이 9억 8천여만 원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만 국민의힘은 이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을 샀다라는 거는 김 의원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이 증권 내역이 그대로 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2021년에 약 9억 4천만 원 가량의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으로 나옵니다. 같은 기간 예금 잔액은 1억 4,769만 원에서 11억 1,581만 원으로 9억 6천만 원 가량 늘어납니다. 증권 처분액으로 코인에 투자했다면 거액의 예금은 어떻게 늘어난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문제는 김 의원의 해명 태도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은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올해 41살, 82년생인 김 의원은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이죠. 청년 정치인의 어려움을 말하는 이 후원금 모집 영상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계좌번호는 밑에 자막으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말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뭐도 말이 많아요. 그런가요? 한 푼 주십시오 이게. 한 푼 주시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네, 한 푼만 주십시오. 다시 저랑 같이 하세요. 네. 자, 김남국 의원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하면서 후원금을 꽉 채워서 지금 1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 정치인이지만 어쨌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주식이나 코인 투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죄송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김 의원은 같은 청년 정치인인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국민의힘 이준석이 하면 자랑이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하면 문제가 되느냐라면서요. 이 대표가 가상화폐로 돈 벌었다고 하면 화제로 띄워주고 김남국이 돈 벌면 온갖 언론에서 나쁘게 보도하는 게 정상은 아니라고 한 겁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코인 투자 내역이 보도된 데 대해서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탓도 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겠습니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은 뭘 거시겠습니까? 뭘 걸겠느냐, 이 한 장관의 과거 이 발언을 상기시킨 듯한데요.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네, 한 장관도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요.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 코인을 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참전을 해서 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편을 들었는데요. 김 의원을 향해서 서민정당 표방하면서 돈투기에 열중하고 들키니 전 재산 걸고 내기하자는 고약한 심성으로 어떻게 정치하겠냐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60억 코인을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길을 가라. 즉 정치를 그만두라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준석 핑계대지 말라 하면서 돈봉투 사건보다 더 심각한 모럴 해저드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역시 홍 시장의 글을 공유하면서 특활비로 가상화폐에 투자한 적 없습니다라고 글을 썼는데요. 본인의 투자 정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거 홍 시장이 특활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 이렇게 고백했던 점을 꼬집은 겁니다. 당시에 홍 시장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을 공동 발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이 김 의원 본인의 소명을 듣고 있고 이게 사실상 당 차원의 조사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김 의원의 소명이 우선이라는 걸 명확히 한 겁니다. 가상화폐 법안 발의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소명을 한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 법을 발의하는 것을 갖고 이해 충돌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어떤 공감됩니다. 네, 하지만 이 돈봉투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당황스럽다는 속내를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목록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60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왜 공직자 재산 등록에 그게 빠져 있을까? 그럼 빨리 입법을 조치를 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 항목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전 수행실장이고 철험회의 일원이라는 점을 콕 집었습니다. 철험회 같은 강경파의 기수였던 김남국의 코인 사건, 그것도 재산 공개를 15억, 18억 이렇게밖에 안 한 친구가 몇십억, 60억씩 코인을 갖고 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네, 다정회 시작 직전에 김 의원이 본인의 코인 거래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사실 원래는 기자회견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됐는데 일단 서면 자료로 대체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60억 코인 김남국 의원, 서민 코스프레도 대선 자금도 아니야. 이준석, 한동훈, 김건희는 해명 방식 논란.